안녕, 존존이야. 다들 어떻게 지내나? 요즘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또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2차 확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친구들, 또 형님, 누나들은 별일 없길 바래. 오늘은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경험했던 것들, 또 한국에서 경험했던 의료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한민국에서 의료인들,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하고 또 지방 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되는 쿼터지를 만드는 게 왜 실효성 없는지, 왜 이 정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자, 앞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은 오로지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을 바탕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길 바라고.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 자, 우선 의대 정원을 4,000명 증원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지방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둔다면 오히려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다고 봐. 그로 인해서 의무 근무를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또 그에 대한 것도 다 비용이지. 이건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환자는 기피하지. 지방에서 나오는 환자들, 지방의 환자들은 다 여전히 서울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지금도 닥터 헬기 모자라다, 뭐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운영하는 닥터 헬기마저도 감축 운행하거나 운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속출한다고 하는데, 음, 의료인들을 무작정 많이 뽑는 것보다 차라리 닥터 헬기라든지 지방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들, 또 긴급 환자들을 후송하는 그런 시스템, 후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의료인 4,000명을 추가로 정원을 늘려서 양성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서 투입되는 데 걸리는 기간보다, 지금 의료인들이 무작정 OECD의 통계만 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국민 뭐 만 명당 의료인 수가 가장 적은 편에 들어간다라고 만 덮어두고 얘기를 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의료인들 숫자가 만 명당으로 따지면 적겠지만 바이탈 잡는 과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 외에 우리가 의원, 즉 길거리에서 상가나 우리가 민간에서 예약 없이 바로 진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도시의 의원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약 없이 그냥 당일 진료가 가능한 뭐 이비인후과나 뭐 소아과, 뭐 피부과 이런 과들은 굉장히 도처에 널려 있어서 오히려 의사들끼리도 개업하는 의사들끼리도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오히려 레드오션이 된 상황이잖아.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대학병원에 일단 교수 자리가 많이 없어서, 혹은 계속 그냥 전문의로 또 치프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진료과, 내가 희망해서 계속 남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의료 소송에 휘말릴 리스크가 크고, 또한 내가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고 나의 시간과 또 가정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병원에 남아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료계 현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걸 해결하는데 무작정 의료인을 늘린다? 이 사람들을 늘린다 해도 과연 지금만큼의 의료인들의 수준이 유지가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 오히려 이 의료인들이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지면서 마치 군의관들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급여, 이건 다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인들도
높은 퀄리티의 의료 교육을 못 받는 것이고 또 임상도 경험은 경험대로 못하고 그런데 환자들에게서 신뢰는 신뢰대로 못 받고 환자들은 여전히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길 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이 지방 의료기관은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오히려 정권 교체 혹은 이로 인해서 현 정권이 그냥 포퓰리즘 그 자체로 점철된 정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가장 실효성 있고 또 정치인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차라리 현실성 있게 지방에서 발생되는 뭐 긴급 후송 환자들이 외상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메이저 의료기관으로 인송될 수 있는 닥터 헬기라든지 또 긴급 후송 헬기 혹은 뭐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헬기를 일부 차출해서 후송한다든지 하는 민군관이 협력해서 후송하는 그런 체제를 차라리 구축하는 게 낫지. 의료인을 무작정 많이 뽑는다? 이건 세금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수준이 낮아지는 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방에 있는 의료 그 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또 거기 해당 지방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내가 알기론 5년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파리를 중심으로 또 남부의 마르세유라든지 지방 거점 도시들 몇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프랑스도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는 파리가 가장 높은 편이야. 그래서 파리에서 너무 멀지 않은 닥터 헬기나 앰뷸런스로 후송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환자들 또 긴급 후송돼야 되는 환자들은 항공을 통해서 혹은 뭐 앰뷸런스 그 육로를 통해서 파리로 혹은 파리 인근의 대형 의료센터로 이송되는 게 지금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대는 거의 현상 유지 또 너무 긴급하지 않은 만성 질환이나 또 수술의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이제 환자들 선에서 수술을 받고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는 또 유지되는 편이고 그 외에 심각한 또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대부분 다 파리로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프랑스도 이 지방에 쿼터제를 두다 보니까 의료인들은 의료인들대로 지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지방에서 벗어날 때쯤 되면 파리에 있는 의사들과 그 임상 숫자, 경험 숫자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지방하고 파리의 그 의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그 현지 주민들의 신뢰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 건강보험을 위해서 내야 되는 본인들의 부담금, 국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것.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단발성 혹은 자신들의 그 짧은 임기만을 위한 표심몰이용 정책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자꾸 부안해동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선진국이라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좋은 케이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이 위상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또는 이제 보편주의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우파마저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편주의가 깔려 있는 나라인데도 이런 프랑스에 사는 나도 오히려 공공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할당제를 두는 것, 또 의대 정원을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늘려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또 형님 누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고, 자막 없는 영상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줘서 굉장히 고마워.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고 또 2차 감염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꼭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영상 만날 때까지 안녕, 차오.